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이모 씨는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황 씨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씨가 재판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황 씨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에 전념한 자신과 남편의 헌신을 몰라주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황 씨의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촬영한 영상을 본 뒤 이를 활용해 황 씨가 다시 의지하도록 하려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영상물 유포를 당한 피해 여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해당 영상을 직접 편집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 수를 1명으로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피해자 영상도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었고 내놓지도 않고 있는 그 원 영상에 대한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오겠냐. 피해 여성 측은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황 씨 역시 서둘러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인 황의조 선수, 진짜 많은 축구 팬들한테 지금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황의조 선수의 형수란 사람 마침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토를 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실토를 했는데 이게 황의조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영상물을 누군가가 유포하면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이제 폭로를 했던 사건인데 네. 유포하고 폭로했던 사람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 아니냐? 아하. 경찰이 그렇게 지목을 했었죠. 네. 근데 형수는 절대로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그러셨죠. 내가 그렇지 않았고 해킹당했다라고 아하. 했었고 네.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형수가 그럴 리가 없다. 형수를 믿는다라고 그랬었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었는데 네. 최근에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네? 내가 유포하고 협박한 것이 맞다라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빵당한 거예요? 반성을 제출하면서 자기가 범행을 했다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황의조 선수는 말 그대로 이 형수라는 사람한테 시동생이잖아요. 도련님이잖아요. 시동생한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네, 아시다시피 황의조 선수의 형과 형수는 해외 활동에서 매니저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게 반성문 속에 형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오로지 황의조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견으로 황의조 선수와 마찰을 빚었다는 겁니다. 요때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평소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관리하다가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황의조 선수를 협박해서 다시 우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 했다라는 황당한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아하. 그리고 오로지 황의조만 혼내줄 생각이었고 영상을 편집해서 여성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게 노력을 했다라는 점도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라면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좀 희한한 날이네요. 왜냐면요, 전혜연 평론가님, 앞서 클린스만 전 감독도 그랬지만 황의조 선수의 형수라는 사람도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괴변 같은 말을 지금 늘어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이걸 과연 반성문으로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반성문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도 사과와 위로가 잘 전달이 되는 것이 반성문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변명을 하기 급급하고요. 변명 내용도 사실 전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성관계 영상을 노출시키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킬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황의조 선수는 사실 얼굴이나 이런 게 다 알려진 공인이고 그렇죠. 무엇보다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얼굴이 가려졌다 하더라도 그걸 노출하고 싶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중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의지하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본인으로부터 뭔가 독립하는 것 같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주변인과의 관계를 차단시켜서 역시 나밖에 없지, 내가 돌봐줄게. 이게 어머나.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인데 세상에. 너무 답답한 것은 바로 그 대상이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어허. 그래서 상황이 불리하니까 약간 급하게 써낸 반성문 같지 않은 반성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백성문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해져요. 그동안 이 형수란 사람, 황의조 선수의 형수란 사람은 경찰과 검찰 조사 때는 아 이거 해킹당한 거예요라고 우기다가 왜 갑자기 반성문을 쓰면서 실토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실토를 하면요. 아하. 저는 사실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부터 범인이 형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디지털 포렌식 하면 해킹 당인지 아닌지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나와서 기소가 됐잖아요. 아. 근데도 계속 해킹 당했다고 하시니 저도 아 범인이 형수가 맞습니다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아.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한 주장을 계속 하니까 아 그럼 제가 이것도 확인해 드릴게요. 해서 이제 황의조 선수를 협박하려고 했던 그 이메일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아하. 그 이메일 계정이 신규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 신규로 만들어진 이메일 계정의 IP를 추적하니까 강남의 한 네일숍으로 나왔어요. 어머? 근데 그 이메일 계정을 만든 날, 생성한 날 형수가 저기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검찰이 오죽했으면 이것까지 이제 저기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한 거죠. 이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때 사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뭘 해보니까 해킹이 될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제 대응을 했었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나는 여전히 해킹됐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계속되면 결국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결백을 주장을 해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자백을 한 거고 네. 저는 아까 그 반성을 보고 딱 하나 느꼈던 건 뭘까요? 형량을 낮추려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시도를 했다는 생각이 어머나. 드는 게 아까 여성 얼굴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건 이제 최대한 본인의 행동이 이제 죄책이 이만하면 이만하다라는 거 줄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 이걸 반성문화에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이 과학 수사, 포렌식 수사에 딱 지금 오도 가도 못하니까 지금 발뺌을 하다 걸리니까 이제 자백을 하는 형태를 취한 것 같은데, 근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황의조 선수라는 사람 지금 상당히 지금 애매한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 지금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가해자면서도 피해자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영상물이 유포가 된 건데 네.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아하. 근데 이제 황의조 선수가 그 영상물을 왜 갖고 있는 거냐? 그 혹시 불법 촬영물 아니냐? 아하. 이런 이제 그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경찰이 계속 수사를 했었는데 결국 지난 8일에 네.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하하. 어쨌든 앞으로도 재판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사건은 뉴스파이터가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면서도 눈 부릅뜨고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축구와 관련된 인물 소식인데 글쎄 요거 얘기는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황 선수와 어떤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이 담긴 걸 SNS에 공개를 했고 네. 또 이를 협박 혐의로 황의조 선수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바로 황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이었죠. 황의조 씨 측 법무법인이 입장문을 내는데요. 여기에 이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약간 신상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2차 가해 혐의까지 또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로부터 이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황 선수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영국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올 1월 12일과 15일에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일단 경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이전에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를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네. 지난 16일 날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요. 이 때문에 황 선수는 주급을 못 받았고 정지 그리고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5일에 네 번째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황의조 선수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은 아니었다. 상대의 동의하에 촬영했기 때문에 불법 아니었다라는 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28일 날 만료가 됐는데요. 네. 경찰은 이를 더 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황의조 선수 관련 이 수사는 뭐 딱 부러진 결론은 안 나서 계속해서 부르고 조사하고 부르고 조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엊그제 오늘이 이제 30일이니까 지난 28일 그제 28일 날 출국 금지 조치 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연장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경찰이 연장 안 했어요? 출국 금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 집행을 합니다. 다만 네.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 금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통상은 10일에서 20일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출국 금지 연장을 하지 않았다. 그 의미는 올해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쳐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문을 마친 상황이라 네. 더 이상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충분히 혐의 유무를 판단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한 가지 엿보이고 네. 두 번째는 황의조 선수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직업에 따른 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마당이라 굳이 출국 금지를 연장하지 않아도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당사자의 반발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출국 금지를 연장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관련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굳이 출국 금지는 연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국의 프로리그에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돈 못 받는 건 당연한 것처럼 그쪽 가서 훈련도 하고 해야지 주급을 받는데 주급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근데 황의조 선수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어디에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출국 금지가 만료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어제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영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영국에 도착한 다음에는 그 원래 소속되어 있던 팀에 네.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지금 합류가 이후 그 추후에 선수 생활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지금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극 마크는 이미 박탈이 된 상태죠. 대한축구협회가 작년 11월에 이와 같은 혐의가 제기된 이후에 사법적 판단이 완전히 내려지기 전까지는 선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그래요?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아시안컵 대회에도 그 국가대표로 뛰지를 못하고 그 팀에 합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 황의조 선수는 이제 영국으로 뭐 갔어요. 뭐 팀 사정도 있으니까 뭐 가서 축구는 하겠죠. 그런데 수사가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황의조 선수 현재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인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유출하고 황의조 선수를 이를 이유로 협박한 범인이 사실 지금 형수로 현재까지 밝혀져서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상태로 지금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황의조 선수가 받고 있는 혐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 9대 이상의 그런 압수물을 통해서 포렌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이 포렌식 결과와 함께 관련 참고자들의 진술 등을 합쳐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황의조 선수는 들으신 것처럼 어제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국내에는 없는데 떠나기 전 황의조 선수의 모습이 포착된 게 있다면서요, 최정화 기자님. 네, 한 매체 보도에 의해서 황의조 선수의 근황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6일 오후였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저 사람이 지금 황의조 선수예요? 네, 지금 나무에 살짝 얼굴이 가렵긴 하고 보이네. 네, 이제 얼굴이 보이죠. 네네. 집 앞에 배달된 이 하얀색 봉투가 배달 음식이었어요. 아하. 이 배달 음식을 챙겨 들어가기 위해서 외부로 나왔는데요.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외부로 잠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음식을 집어든 황의조 선수 이내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집 밖으로 나오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황의조 선수 앞으로 수사 과정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또 지금 영국에는 있지만 어쨌든 이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황 씨의 친형수 이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곧이어 이 씨에게도 모르는 일인지 물었고 이 씨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씨 측은 또 이번 재판을 두고 이 씨와 황 씨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만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이런 요청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공개를 요청하는 건 주로 피해자 쪽에서 하는 거죠. 피고인과 황희조 선수가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공소장에는 이 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한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황 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도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황 씨의 입국이 늦어지면서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